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로써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도록 된 형법 조항이 이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가보겠습니다. 박수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간통죄가 조금 전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지 5번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은 건데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정족수인 6명을 넘겼습니다. 네, 이 기자. 네, 헌재의 방금 결정 주요 근거가 어떤 것이었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간통죄가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국가가 형벌로 제한할 경우는 못 된다는 겁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낸 건데요. 박 재판관 등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간통행위가 형사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탈선하는 가정주부를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네, 결국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인 셈입니다. 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여전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안창호 재판관과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기준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와 가족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이제 간통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그러니까 2008년 10월 이후로 소급 적용이 돼서 당시부터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을 받게 된 5,400여 명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가 될 것이고 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통 혐의로 구금된 적이 있었다면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잡느라고 도청을 하거나 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모텔방을 급습하는 이런 험한 꼴들도 이제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당분간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죄 유죄 판결이 나면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낮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았으니까 위자료 액수까진 높게 안 해준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중처벌 논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좀 충분히 감안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진 대한민국,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